오늘은 29번 문제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별표를 쳐놨죠, 그죠? 그만큼 이 29번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법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내용 자체는 내신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어휘의 쓰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의 빈칸 문제의 예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내신형으로 다루어질 만한 그러한 재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해석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이제 녹화를 합니다. 다음 주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자, 최대한 녹화를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여기 밑줄 쳐놨죠? Ecosystems differ in composition and extent. 자, 구성과 범위라는 이 두 단어에 우리가 밑줄을 좀 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요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뒷받침을 받는지 그건 뒤를 읽어가면서 좀 설명할게요. 자, 이 두 가지 있어서 생태계들은 차이가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2번 문장은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인징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이걸 범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어느 범위에서 시작해서 입속에 아주 작은 미생물들, 이런 유기체들의 군집, 그리고 상호작용,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those, 이때 those는 여기에 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죠. 유기체들의 군집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요거 내용을 말합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그대로 those로 받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유기체들의 군집과 상호작용. 그러면 그 유기체들의 군집과 상호작용이 어디에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열대 우림지대의 캐너피라는 거는 우리 캐노피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 야외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야영해 본 친구들은 알 텐데 그 덮개 쭉 위로 이렇게 뻗는 그런 덮개, 그 캐노피라는데 캐너피죠. 이러한 덮개, 그러면 그 뭐 열대 우림의 덮개라는 거는 열대 우림 지역이 넓게 펼쳐진 그런 쭉 지역을 다 커버하는 그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물군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디에까지 이러냐면 이 from하고 to가 연동됩니다.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전체 지구상에 있는 바다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럼 이 범위가 많이 넓어졌죠. 이런 범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아주 넓은 범위의 생물체들까지 생태계라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포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장. 근데 the process governing them, 그것들을 governing, 지배하는 과정들은 다르다. 어디에서 다르냐? 또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휘 내가 신경 쓰라 그랬죠? 첫 번째 이 어휘부터 이런 어휘들 신경 써야 됩니다. 복잡성, 속도,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다. 생태계를 지배하는 과정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4번 문장.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ff in minutes.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제 읽어지는데요. 자, 시스템이 몇 분 안에 막 뒤바뀌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다른 시스템은 어떤 게 있냐면, 이때 후즈라는 건 이제 요게 이제 답이었죠. 실제 그 출제에서는. 후즈는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참고로 이야기하면, 요런 구조에서 A의 B 이렇게 해서 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앞뒤에 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앞뒤가 또 명사일 때 앞뒤에 소유관계가 성립할 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 써도 된다 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것들, 즉 다른 시스템의 rhythmic time, 규칙적인 시간, 순환 시간, 다른 시스템의 순환 시간 말되죠? 의자 집어넣어서 소유관계가 이렇게 되면 관계되면서 후즈 들어갑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어법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자, 그 rhythmic time이 extend, 뻗어나가는데 수백 년까지, 즉 생태계가 한번 이렇게 쭉 순환하는 그러한 시간이 수백 년 걸리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몇 번 만에 금방 탁탁탁탁
뒤바뀌는 그런 아주 짤막한 순환 시스템도 있고 여러 수십 수백 년 걸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some ecosystems are extensive.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extensive는 아주 광범위한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지금 4번 문제는 이 중에서는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주로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분 안에, 그리고 수백 년, 이런 식으로. 자, 5번 문장. 어떤 생태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거는 이제 1번 문장에 있어서 extent, 뭐 구성, 범위 이런 내용이겠죠. 자, 내가 좀 이따가 이제 그걸 밑줄 쳐줄 텐데요. 몇몇 이코시스템은요, 좀 광범위한데 biomes, 일종의 생물군, 이건 제일 큰 단위죠. 생물군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의 전체 생물계. 그럼 뭐 동물, 식물, 곤충 뭐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시스템은 어떤 지역을 커버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river basins 이라면, 자, basin 이렇게 있죠. 자, river basins 이렇게. 자, 강의 어떤 이 basin 하면 이제 분지 이런 뜻인데요. 강 근처에 있는 강가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쭉 가는 어떤 뭐 그런 유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커버하는 것도 있고요. 또 many involve clusters of villages. 또 많은 생태계는 뭐를 포함하느냐 하면요. 자, 마을 단위의 군집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마을 단위의 군집은요, micro watershed라고 그럽니다. watershed라는 거는 여기 분수령이라 돼 있는데, 이 분수령이는 뭐, 우리는 분수령 하면 지금 이 상황이 뭐뭐의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분수령은 어떤 거냐면 여기 어떤 뭐 산맥이나 이렇게 대충 뭐 그리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나눠진잖아요. 그럼 요 밑에 이렇게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뭐 하천 같은 게 흐른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낮은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봉우리가 쭉 이렇게 산맥처럼 이렇게 있고, 이런 단위를 거쳐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수령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획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뾰족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고, 그림이 참 그치 선생님 좀 그렇다 그치. 하여튼 이런 식의,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수령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작은 단위의 마을에 이제 만약에 언덕이 있다 이러면 작은 단위의 이런 분수령들, 마을 단위, 여기 이제 마을이 좀 있고 또 여기 옆 마을이 또 있고 뭐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다른 생태계는 딱 마을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조그마한 연못, 요 안에도 다양한 생태계가 있을 수 있죠. 뭐 개구리도 살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물방개도 살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내의 생태계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이제 일단락 되는데요. 이 5번 문장이 바로 구성과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죠? 좀 더 구체화된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되는 첫 문장의 이 두 단어, 이 두 소재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전체에 녹아 있어요. 자, 6번 문장부터 볼게요. In each example, 각각의 사례에는 뭐가 있냐면 element of indivisibility. 자, indivisibility 하면 divide에서 나왔잖아, 그지? 그 divide가 나누어지는 거고, 앞에 in이라는 반대의 접두어부터 뭐 안 나누어지는 거지. 그래서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불가분성. 자,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가분성. 나누어지지 않는 것, 나누어질 수 없는 것,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불가분성이란 단어들도 이것도 일종의 산업 용어와 같은 건데, 자, 뭐냐면 생산 단위가 만약에 있잖아. 그러면 그 생산 단위를 최대한 작게 이렇게 쪼개었을 때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최초 생산 단위, 이런 걸 불가분성의 구성 요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소 한 마리가 있어. 자, 그러니까 소를 여러 마리 이렇게 가지고 이제 생산을 막 하잖아. 뭐 수백 마리가 있다.
그럼 그걸 갖다 잘게 이렇게 쫙 나뉘었을 때 제일 최초까지 흘러가면 어디까지 갈까? 소 한 마리까지 가겠지. 그 소 한 마리를 죽여서 이제 그걸 각을 뜨면 그거는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 죽는 거니까. 그러면 불가분성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는 뭐예요? 소 한 마리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글을 봐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들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봤어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중요 표시하고 빈칸 넣기 같은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걸 보세요. divide, 나눈다. 자, 이제 생태계를 나눠. 여러 파트로 나온단 말이야. 장벽을 나눠서 이렇게 여러 파트로 쪼개. 최대한 잘게 쪼개겠죠? 자, 그러면 각 부분, 아주 최저 단위에서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로 나눈 이 부분들을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생산성의 합이라는 단어예요. 이때 이 생산성의 합이라는 단어, 특히 이 단어. 물론 뭐 여기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생산성의 합은 will typically be found. 자, 발견되어질 것이다. 자, 이때 내용 더 낮은 걸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뭐보다 더 낮냐면 전체의, 자, 펜으로 가야 되겠네요. 전체의 생산성보다, 즉 전체 생산성의 총합이 있잖아. 전체 생산성의 총합. 이거보다도 부분을 갖다가 다 합치면 전체 생산성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 큰 하나의 원이 있는데 이거를 막 여러 갈래로 막 이렇게 쪼갰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여러 갈래 쪼개면 이게 지금 안에서 쪼개지는 게 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보다 이 하나를 자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합치면 이 전체가 크고 이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조각들의 뭐 이렇게 이런 조각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합을 합친 것보다 통으로 한 개 있는 것이 생산성 면에 있어서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성보다 얘가 더 낮다 이런 거죠, 부분이. 그럼 이건 뭐냐? 분명히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8번 문장에 자 곳곳에 중요한 부분들이 막 있어요. 중요 소재들이 다 알아놔야 돼요. 이해를 하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물적인 개체의 이동성, 이 이동성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이 이동성이 그 중에 한 이유이다 이랬습니다. 자, 끝까지 일단 읽을게요. 예를 들어 안전한 동행은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 이동하는 종의 살아남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자기 천적한테 안 잡아먹히고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예, 그러면 그게 안전한 동행이 되는 거죠. 살아남는 거고 그 생물은. 그죠? 자,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느냐 하면요. 자, 지금 자, 예를 들어 보자. 각 단위로 이제 쪼갰는데 가장 이런 작은 단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건 지금 생물의 합산이 아니야. 생물이 뭔가를 생산해내는 생산성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 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아니면 뭐 사냥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또 꿀벌 같은 경우는 열심히 또 돌아다니면서 꿀을 따거나 이런 생산성